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통무예를 연구, 재현하고 있고 전수하고 있는 최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 정조 주기 14년에 편찬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예 18가지와 마상 6기를 포함해서 모두 24가지의 기예들을 그림과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병학종소, 기예지리 부분, 그 다음에 관복도설, 보예 관복도설, 마예 관복도설, 이런 것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전통무예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무예 하면은 예전에는 이크, 에크 이렇게 하는 품밟기 하는 택견, 그 다음에 태권도 이런 게 좀 알려졌었는데 과연 우리나라도 이제 무기를 쓰는 기회들이 있었을까 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무예도보통지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예도보통지를 연구, 복원하셔서 재현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셨어서 그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제 각종 이제 무기 쓰는 것들을 지도도 받고 나름 또 연구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무예도보통지 접하고 나서 이제 계속 무예도보통지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인 말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초식동물이라 예민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후각하고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데 청각 같은 경우 상당히 예민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말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이 전쟁에 참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순치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도 일반적인 승마장에 가서 말을 타고 어떤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 말은 막 무력에 흥분해서 막 이리저리 날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순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순치시키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히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무기에 대해서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상제 같은 걸 하려고 하더라도 말의 등 뒤쪽, 둔부 같은 쪽을 예민함을 좀 없애는 작용들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이나 창 같은 거를 좌우에서 휘두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한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해서 그 말에게 숙지를 시켜야만이 각종 무기들을 말 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 위에서 이제 기예를 할 때도 현대적인 용품들을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안장이라도 옛날 말 장식을 할 수 있게끔 안장 앞에 고리를 2개를 더 단다든지 그래서 앞드리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안장 뒤쪽 부분에도 고리를 달아서 뒷드리개 꼬리까지 이렇게 걸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드리개 부분에는 이제 수술 같은 것도 달기도 하고 방울이 있습니다. 말방울도 이제 달아서 가급적이면 옛 그림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 안장은 하나가 지나가는데 마상기에 할 때는 2개를 지나갈 수 있게끔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양쪽의 등자를 배 밑으로 해서 고정시키는 것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상제를 했을 때
좌등리 장신이라든지 우등리 장신을 할 때 한쪽으로 이제 무게와 이제 체중이 쏠리기 때문에 한쪽이 잘못하면 이제 등자를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 놓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동작을 취하기가 수월합니다. 요 무기는 조선시대 조선만의 독특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비밀 병기라고도 불리웠는데 이게 조각편에 살전자를 씁니다. 화살전. 그래서 아주 쬐끄만 화살을 잘라서 썼다 해서 편전이라고 불리는데 보통 화살보다 짧다 해서 애기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거는 대롱같이 생긴 통화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쏘고요. 보통 장전보다는 유효사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보통 장전은 지금도 이제 국궁장 가면 145m 전방에 관역을 놓게 되는데 유효사거리 한 200m 봤을 때 편전은 한 250 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저쪽에서 화살을 날렸는지 쐈는지 안 쐈는지를 구분이 안 갔대요. 그래서 보통 장전의 유효 사거리 바깥에서 적들이 이제 야유도 하고 나 잡아봐라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뭔가 확 날라오더니 가슴팍에 박힌다든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쏘았는지도 모르는데 뭔가 날라와서 박히고 이렇게 상당히 유효 사거리도 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파괴력도 센 것으로 계보가 이제 3대 이상이라는 무형문화 유산이 되려면은 그런 조건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전통무예 같은 경우에는 3대 이상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조선을 거치고 이제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대한제국이 이제 일본한테 잠식되면서 한일 합방 됐잖아요. 그래서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어떤 일본에 항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말살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전통 무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첨단 무기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쏘고 대포 쏘고 막 이러는데 창, 칼 들고 싸우기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제 부합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 자체가 점차 이제 쇠퇴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전수조차도 이제 제대로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 무예가 여태까지 이어온다.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더군다나 군영에서 했던 이런 이제 군대에서 했던 이런 무예는 더군다나 전승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3대 이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정 무형문화유산은 지정을 못 받았고요. 그나마 이제 지자체에서 여태 이제 십수년간 이게 전통 무예를 연구, 재현, 전승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시 무형문화유산 마법무예 24기 보유자로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이라든지 찰가편, 그리고 이제 뿌리 깊은 나무에서 이제 궁대 시복, 그 다음에 칼을 띠돈을 이용해서 허리에 찼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로는 김한민 감독께서 만드신 그 이순신 장군 관련 시리즈 물들이라든지 일단은 수군들도 갑주를 착용했다는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좋은 현상들이 아닌가. 근데 아직도 이제 말 안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양말 더러브렛 개량종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일부 칼을 무기들을 창 같은 거 사용한 것들이 조금 기회적으로 이제 좀 부족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무기가 나오면 그 무기의 특징
그 다음에 그 무기의 특징을 알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들이 좀 비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디테일하게 조명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무해도 통지를 아직까지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연구된 기계들을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내놓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책 또는 이제 영상으로 지금 내놓을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된 기계를 활용한 뭐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통무예는 현대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전통물 계승, 연구, 전수하는 것과, 두 번째는 체육적으로 경기화 시키는 거. 이것도 이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고려해서 이제 운동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면 그쪽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뭐 연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살면서 이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지는 말자라고 그 가치관을 갖고 살고는 있는데,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섭섭하게 했나? 아니면은, 내가 암암리에 나도 모르게 피해를 줬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사이에 최대한 나로 인해서 남이 큰, 뭐 슬픔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다 가자라는 것이 제 자원입니다. 크리에이터 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